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원 수업입니다. 오늘은 1단원의 2단원 탄소화합물의 세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화합물, 화학물질이라고 가장 크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탄소화합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탄소화합물들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탄소화합물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공부의 핵심 개념은 탄소화합물이고요. 우리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요. 그 다음에 탄소화합물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조사하여 이제 발표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 전에 이제 수업에서는 영상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페트병이 굉장히 많은데 페트병으로 옷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 옷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상을 수업 시간에는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일단 탄소화합물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탄소화합물이란 이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탄소 원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 원자가 있는 CO2 이런 아이를 탄소화합물이라고 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탄소가 기본 골격을 이루고 여기에 수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으면 그 골격을 유지시켜 주는 애가 수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가 기본이 되고 그 밖에 산소나 질소나 할로젠 이런 아이들이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입니다. 공유결합은 1학년 때도 배웠는데요. 두 원자가 서로 전자를 내놓고 서로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결합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 수소가 전자 하나 내놓고 또 다른 수소가 전자 하나를 내놓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자쌍을 둘이 공유함으로써 결합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의 경우에는 전자를 4개를 내놓고 다른 아이랑 결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탄소에 수소가 각각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결합을 하면 이렇게 공유결합 4개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공유결합은 직선으로 표현을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탄소가 골격을 이루고 수소나 그 다음에 할로젠 이런 아이랑 결합한 물질을 바로 탄소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탄소화합물,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이라든가 DNA, 그 다음에 합성 섬유, 의약품, 그 다음 화석연료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뼈와 근육, 그 다음 우리가 먹는 음식, 옷, 사용하는 플라스틱, 의약품 이런 많은 물질들이 바로 탄소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학생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탄소화물을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책을 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고요.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탄소화물들, 탄수화물, 셀룰로스, 이것도 탄수화물입니다.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영양소에서 탄단지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탄소화물입니다. 그 밖에 이제 인공적으로 합성한 탄소화물은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아이들이 바로 탄소화물이고요. 실제로 이 세상에 수천만 종류의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의 90%가 바로 탄소화물이라고 하고 그런 탄소화물들은 굉장히 많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탄소가 기본이 되어 다른 원소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물질을 바로 무엇이라고 하느냐? 탄소화합물이라고 하지요. 그럼 다음에서 탄소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골라보자. 물, H2O죠? 이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자, 이 나무요. 나무는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셀룰로스, 탄수화물이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안에는 고무라든가 그다음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죠. 이러한 탄소화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전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화, 가죽 운동화 혹은 천 운동화,
그 다음에 운동화 바닥, 고무 이런 거 다 탄소화합물이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컵 이거 뭘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 철 얘기하는 거죠. 철. 철에다가 녹슬지 않게 여러 가지 합금을 한 건데요. 이건 탄소화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 자전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무라든가 뭐 플라스틱 부분, 운동화 이런 것들 다 탄소화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탄소화물은 특징이 탄소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외에 이 세상에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탄소화물은 종류가 많을까요? 그것은 바로 탄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입니다. 일단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입니다. 원자과 전자가 이렇게 4개라는 건 결합을 몇 개를 할 수가 있다. 4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결합을 4개를 하는 건 상당히 많은 수의 결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탄소는요. 탄소끼리 계속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탄소에 또 탄소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또 탄소가 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2개, 10개, 몇백 개, 몇천 개까지 계속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다양한 모양, 일렬로 연결될 수도 있고 가지를 친 형태일 수도 있고 고리를 만들기도 하고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 등 다양한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탄소 원자는 수소뿐만 아니라 산소나 질소 등의 다른 비금속 원자하고도 결합을 하기 때문에 구성 원자의 종류는 적어요.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10여 가지 원소는. 그런데 화합물의 종류는 수천만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게 지금 메테인입니다. 이 메테인은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인데 여기에 H 대신 Cl이 하나 붙었어요. 그럼 다른 물질이 되는 겁니다. 또 H에 Cl이 붙었어요. 그럼 또 다른 탄소화물이 되죠. 혹은 이 수소 자리에 탄소가 와서 붙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다른 애들이랑 연결돼서 복잡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탄소화물은 종류가 많은 겁니다. 이때 여기서 요 물질이요. 탄소에 있는 수소가 모두 Cl로 바뀌었습니다. 얘는 탄소화물이라고 할까요? 얘는 탄소화물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탄소화물이 되려면 탄소뿐만 아니라 수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탄소는 4개의 공유 결합을 하는데 그 4개가 일렬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렬은 일렬인데 이렇게 쭉 이렇게 튀어나왔습니다. 이거 보통 가지가 달린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가 이렇게 연결됐어요. 처음과 끝이. 이거는 고리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하나 한 건 단일 결합. 여기에 탄소끼리 2개 한 거 이중 결합. 탄소끼리 3개 한 거 삼중 결합.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결합을 할 수 있으니까 탄소화물들이 많아지고 여기에 이런 거 산소입니다. 이런 거 산소.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수소. 이런 아이들이 붙음으로써 또 다른 물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화물의 종류는 많아지게 되는 거죠. 참고로 탄소화물을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화합물 속에 들어있는 원자의 종류를 이제 원소기호랑 수식으로 나타낸 것을 화학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말로 쓰거나 영어로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라 원소기호를 이용해서 화합물을 나타내는 걸 화학식이라고 하는데요. 화학식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실험식이라고 하면 가장 간단한 식, 즉 약분해서 가장 간단하게 나타낸 식을 실험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분자식은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세트산 CH3COOH인데 요거를 같은 원자끼리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C가 2개에 H가 4개에 O가 2개죠. 그럼 이걸 분자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성식이라는 식이 있는데요. 시성식은 성질을 보여주는 식이라고 해가지고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부분을 작용기라고 하는데 그 작용기를 특별히 빼서 따로 쓰는 겁니다. 즉 아세트산을 C2H4O2라고 쓰는 것보다 CH3COOH라고 쓰면 요 뒤에 COOH 요것 때문에 얘가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식. 구조식이라는 건 어떤 구조로 나타났느냐, 즉 어떤 원자가 어떤 원자에 붙었느냐, 몇 개가 붙었느냐, 어떤 모양으로 붙었느냐 하는 구조, 형태, 결합 순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걸 구조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구조식은 보통 공유결합을 선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탄소화합물은 이런 식으로 구조식으로 우리는 사용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 탄소화합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예제가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교과서 22쪽 요거는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한번 같이 모형을 만들어 보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에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산소화합물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가장 간단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는 이름 그대로 탄소가 수소랑 화합한 물질, 즉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탄소화합물,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는 물에 녹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제 뭐 지방, 기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보통 물에 녹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탄화수소가 바로 지방이라고, 그러니까 지방족이라고 분류되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친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이런 골격은 물하고 안 친해요. 그래서 물에 녹지 않습니다. 반면에 얘네들은 연소할 때 열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연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탄화수소가 연소하면요. 탄소가 연소가 바로 뭐랑 결합한다는 거죠? O2랑 결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뭘 만들까요? 바로 CO2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연소되면 CO2. 그 다음에 탄화수소는 수소를 가지고 있는 애인데요. 얘가 O2랑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만들게 될까요? 바로 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메테인 CH4입니다. 얘가 연소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C 성분이 산소랑 결합해서 CO2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 있는 H 성분이 산소랑 결합해서 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개수를 맞춰야죠. 개수를 맞추는 건 나중에 나오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C가 1개니까 여기도 C가 1개. 그 다음에 여기가 H가 4개면 여기도 H가 4개여야 되는데 H가 2개밖에 안 되니까 앞에 2를 쓰면 되죠. 그러면 총 산소의 수가 2개, 4개. 여기도 4개를 내면 2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탄화수소는 주로 연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고, 이제 탄화수소를 태우면 CO2하고 H2O가 나온다고 했는데요. CO2는 무색의 무색무취의 기체예요. 그 다음에 물도 역시 무색의 액체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확인하는 거 바로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뿌옇게 흐려진다 인데요. 석회수는 CaOH2 수산화 칼슘 수용액입니다. 얘를 CO2랑 결합을 시키면요. 반응시키면 CaCO3에 물이 생기는데 얘가 바로 앙금입니다. 하얀색 앙금. 앙금이란 물에 녹지 않는 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얗게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회수에 통과시키면 이렇게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 다음에 물의 확인.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라고 해가지고요. 마치 리트머스 종이처럼 생긴 애가 있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염화 코발트 무수화물을 이제 무수 염화 코발트를 이제 발라놓은 건데요. 거기다가 물이 들어가면 이렇게 붉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연소 생성물을 확인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럼 탄화수소 중에 가장 간단한 메테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메테인은 CH4, 그러니까 탄소가 4개의 공유결합을 하는데 그 4개의 공유결합을 모두 수소랑 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평면으로는 이렇게 90도 간격이 있는 이러한 구조로 그리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사면체형. 그러니까 정삼각형이 4개가 있는 정사면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메테인은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고요. 끓는 점이 매우 낮아요. 영하 190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기체죠. 언제나 기체. 그 다음에 냄새와 색이 없는 아주 가벼운 기체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액화 천연가스, LNG의 연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CNG, 천연가스 버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료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기체입니다. 그 다음 이제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 있는데요. 탄소는 4개 결합을 하는데 그 중에 4개가 수소면 메테인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다른 탄소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탄소랑 연결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탄소가 3개가 연결되면 프로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테인에 수소 대신에 탄소가 계속 연결돼서 붙은 거죠. 그래서 탄소가 3개 붙고 나머지가 모두 수소인 얘를 프로페인. 그 다음에 탄소가 4개가 일렬로 붙고요. 나머지가 모두 수소와 결합한 얘를 뷰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페인과 뷰테인 모두 기체이고요. 차량용, 사업용 연료인 액화 석유가스 즉 LPG에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섞어서 두 개를 섞어서 LPG. LPG는 그 회색 가스통 본 적 있죠? 그 식당 같은 데서 사용하는 혹은 시골에 외딴 집에 도시가스 관을 묻을 수가 없으니까 가스통에다가 배달을 합니다. 혹은 차량 중에 LPG 가스로 이제 다니는 그런 차량이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메테인은 탄소가 하나짜리고 프로페인은 3개짜리, 그 다음 뷰테인은 4개짜리인데요. 탄화수소는 일반적으로 탄소수가 많아지면 분자량이 커서요. 분자 간의 인력이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높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탄화수소 말고도 우리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탄소화합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알코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알코올은 뭐냐면 탄화수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탄화수소가 있는데 요 H 자리에 OH가 와서 붙은 걸 바로 알코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OH를 하이드록시기라고 하는데 하이드록시 이게 이름이고요. 기는 작용기 할 때, 기능할 때의 기자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록시라고 하는 작용기가 붙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탄소가 2개인 아이를 에탄올이라고 얘기합니다. 에탄올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요 탄소 골격 부분이요. 요 탄소 골격 부분은 물에 안 녹는다 그랬죠. 그래서 물에 안 녹아요. 그런데 이 하이드록시기는 물에도 되게 잘 녹아요. 그래서 물에 잘 녹는 하이드록시, 그 다음에 물에 안 녹아요. 물에 안 녹는다는 얘기는 기름에 잘 녹는다는 얘기입니다. 물과 기름. 그래서 얘는 물하고 친한 부분도 가지고 있고 기름하고 친한 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과 기름에 모두 잘 녹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25도에서 무색의 액체이며 수용액은 여기서 보면 중성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NaOH 요거 수산화 나트륨이라 그래가지고요 염기성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어요. OH를 가지면 염기성. 그러니까 얘도 OH가 있어서 염기라고 혹시 헷갈리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염기는 물에 녹아서 OH-이온이 나와야 해요. 그런데 알코올에 있는 이 하이드록시기는 물에 녹는다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요. OH-이온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액은 중성입니다. 이런 에탄올은 주로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보통 포도에다 설탕 넣고 해서 포도주 담그죠. 우리가 보통 마시는 많은 곡주들이요. 곡물 이용해서 만드는 그 술들
이런 것이 바로 곡물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발효시켜서 에탄올을 만들어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당을 발효시키면 에탄올이 나오고요. 바로 그 에탄올이 술의 주성분. 그다음에 요즘은 뭐 여러분 코로나 시기 거치면서 살균 작용을 해서 소독용 약품에 사용한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거고요. 뭐 주사 맞을 때 알코올 솜이요. 그 에탄올 사용하고요. 에탄올이 살균 효과가 제일 높으려면 70% 정도의 알코올이 바로 소독 효과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유명한 탄소화합물이 아세트산이 있습니다. 아세트산은 이제 탄소 골격이 있잖아요. 여기 탄소 골격이 있는데 거기에 H 대신 COOH. 요 COOH가 카복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카복시라고 하는 작용기입니다. 이런 카복시라고 하는 작용기가 붙어 있는 걸 산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바로 CH3COH가 아세트산이고요. 아세트산은 이제 또 알코올을 발효시켜요. 에탄올을 발효시키면 또 식초가 생깁니다. 이 아세트산의 특징, 이제 물에 녹아요. 물에 녹아서 요 카복시기의 H, 여기 있는 H 있잖아요. 요 H가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으로 이온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 플러스가 나오는 애를 우리는 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얘는 산성입니다. 산성, 신맛 납니다. 신맛. 그래서 식초의 주성분이죠. 식초는 아세트산을 굉장히 묽게 만들어 놓은 걸 바로 우리가 식초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는점이 17도예요. 어는점이 17도라는 건 17도 이하에서 고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 그냥 고체입니다. 아니면 뭐 봄 이럴 때도 고체입니다. 그래서 빙초산, 얼음 빙자입니다. 식초할 때 초인데요. 그러니까 초산인데 항상 얼어있다 해서 빙초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아세트산은 아스피린, 그다음에 플라스틱, 염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요. 가끔 가다가 아스피린의 원료로 사용된다라는 게 문제 보기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탄소화합물들. 바로 원유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탄소화합물인데요. 원유, 새까만 기름 있죠? 끈적끈적한 애. 걔는 탄소화합물들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유를 끓이잖아요. 그거 분별 중요합니다. 끓이면 끓는 점 순서대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프타, 등유, 경유 등을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서 다양한 탄소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살짝 보면 원유를 가열합니다. 그럼 끓는 점이 낮은 애부터 끓겠죠. 그래서 끓는 점이 낮은 애부터 끓어서 위에서부터 분리돼서 나와요. 여기가 있을수록 탄소수가 적고요. 일로 갈수록 탄소수가 많은 애예요. 그래서 보통 석유가스는 탄소수가 뭐 4개 정도까지 이런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프타 한 탄소수 한 8개 정도까지 나오는 애고,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그 다음에 찌꺼기로 우리가 아스파트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나프타 이름만 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유로부터 우리는 다양한 탄소화물을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으로부터도 다양한 탄소화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 탄단지,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천연섬유라든가 합성섬유, 그 다음에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이 비닐이요. P2라고 얘기하는 애. 그 다음에 폴리스타이렌, PS, 스타이로폼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약품, 또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모두 탄소화물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원자 한 개가 다른 원자 최대 몇 개까지 결합할 수 있느냐?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라서 4개를 각각 다른 원자랑 결합을 한다면 4개까지 결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중 물에 잘 녹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소시 물과 이산화탄소를 생성해야 돼요. 물을 생성하려면 H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만들려면 C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메테인. 메테인은 화학식이 CH4. 그 다음에 에탄올 C2H5OH. 그 다음에 아세트산 CH3COOH. 여기서 탄화수소인 메테인은 물에 안 녹죠. 그러니까 물에 안 녹습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이나 아세트산은 이 하이드록시랑 카복시가 물하고 되게 친한 작용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에탄올과 아세트산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운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고요. 1번은 작년 전국연합 2번에 해당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림은 신문기사의 일부를 나타냈다 해가지고 뭐 쭉쭉쭉 나와 있고요. 줄이 몇 군데 쳐 있죠. 기억 메테인, 그 다음 니은 메탄올. 메탄올 우리 안 배웠지만 뒤에 올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고 OH예요. 알코올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플라스틱.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봐라 했습니다. 기억. 기억 메테인은 액화 천연가스 LNG의 주성분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니은 메탄올은 탄소화합물이다. C도 있고 H도 있고 뭐 그러니까 메탄올 탄소화합물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플라스틱은 화석연료 원유로부터 만들어지는 탄소화합물이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것들이 플라스틱 제품으로 바뀌고 있는 이유가 편리하고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문제 2번. 다음은 탄소화합물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때 각각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중 하나이다 했습니다. 조건이 좀 나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 가나다가 어떤 애인지 골라내는 게 필요하겠죠. 일단 한 분자에 들어있는 H 원자수는 가하고 나가 같대요. 그럼 CH4, H가 4개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 C 2개에 H가 6개의 산소가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산, C가 2개에 H가 4개에 O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소수가 가와 나가 같다 그랬으니까 수소수가 다른 에탄올이 일단은 답번이죠. 그 다음에 나와 다를 구성하는 원소가 같다 했는데 에탄올은 CH5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CH5로 이루어져야겠죠. 그러니까 바로 나가 아세트산, 그 다음에 가가 메테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 C 원자수 분의 H 원자수는 가가 나의 2배이다 했는데 가는요. C가 1개에 수소가 4개. 그 다음에 나는 C가 2개에 수소가 아세트산이니까 4개. 그래서 얘는 4, 얘는 2, 2배.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나를 물에 녹이면 아세트산의 특징 산입니다. 산, 이름이 산. 그러니까 산성 수용액이 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 디귿 에탄올은 손소 독재의 원료로 이용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 다음은 탄소화합물 X의 모형을 만드는 탐구활동이다 해가지고 아까 설명할 때 이거 좀 넘어가자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얘는 이제 탄소화합물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때 검은색 스타이로폼 공이 탄소고요. 그 다음에 흰색 스타이로폼 공을 수소라고 하고 이쑤시개가 공유결합 1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탄소는 4개의 수소 원자, 탄소 1개는 4개의 수소 원자와 결합을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탄소는 결합을 4개 하는 거고 수소는 결합을 하나 하는 거고 이 탄소가 검은색 스타이로폼이고 수소가 하얀색 스타이로폼 그리고 이 결합 하나를 이쑤시개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때 이 X는 탄소 간 결합이 없대요.
그 얘기는 탄소끼리는 연결시키지 말아라라는 거고, 그 얘기는 탄소가 한 개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탄소가 한 개짜리인, 그리고 거기에 수소가 4개 붙어 있는 이 CH4가 바로 화합물 X가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기억, X는 메테인이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X는 4개의 원자로 이루어졌느냐? 아니죠. 예, 5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준비물로 완성할 수 있는 X의 모형이 4개이냐 했는데, 일단 검은색 공이 4개니까요. 4개를 만들 수는 있어요. C는 4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쑤시개가 20개입니다. 그럼 각각의 탄소는 4개 결합을 하니까 4, 4, 16, 16개만 있으면 되죠. 예,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하얀색 스타이로폼이 수소인데, 수소는 각마다 4개씩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4개를 만들려면 수소가 16개가 필요한데 얘 지금 1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몇 개까지밖에 못 만들어요? 예, 3개까지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예, 이거는 이제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인데요. 예, 한번 볼게요. 예, 표는 3가지 탄소화합물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이때 가부터 다는 각각 메테인, 폼알데하이드. 예, 폼알데하이드는 CH2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얘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하죠. C에 산소가 이중결합되어 있고 수소가 이렇게 붙어있는, 얘가 이제 폼알데하이드입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산, 분자식으로 나타내면 C2H4O2죠. 그러면 예, B가 A보다 크다 했는데 여기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예, 일단 C분의 H값, 메테인은 1분의 4니까 4고요.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 CH2O니까 1분의 2 해서 2고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 C2H5O2니까 1분의 2 해서 2입니다. 즉 지금 첫 번째 탄소 원자수분의 수소 원자수는 422, 상대값으로 하면 112예요. 그러니까 다에 해당하는 게 바로 메테인이죠. 그 다음에 가와 나 한번 볼까요? 예, 가와 나 중에 뭐가 있냐면요. 분자당 원자수가 있어요. 분자당 원자수. 일단 B가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있죠. B는 메테인이기 때문에 B는 5입니다. 그럼 A가 어떤 애여야 하냐면 A는 아세트산 또는 폼알데하이드인데 A가 B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세트산은 8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세트산일 수가 없죠. 그래서 나가 폼알데하이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가 이제 아세트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 A가 4가 되네요. 그 다음 기억, C분의 5 원자수 상대값이에요. C분의 5, C분의 5, 예, 1분의 1. 그 다음에 가는 예, 1분의 1. 얘도 1이네요. 그러니까 기억은 1이 됩니다. 그럼 기억은 2다가 아니라 1이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수용액에서 일부 이온화하여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 아세트산 요 얘기 계속 나오네요. 그 다음에 디귿, 완전 연소시킬 때 생성물의 종류는 나와 다가 같다 했는데 지금 나는 CH5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는 CH로 이루어져 있어요. 구성 원소가 얘가 5가 있으니까 뭔가 원소 생성물이 다른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5는 따로 연소 생성물이 다른 어떤 물질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C와 H로 이루어진 물질이나 C와 H와 O로 이루어진 물질이나 연소 생성물은 같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는 얘기.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문제 5번. 그림은 식초의 식품 표시 정보의 일부이다 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라 했습니다. 기억은 플라스틱 얘기하는 거네요. 예, 기억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맞죠? 그 다음 니은, 아세트산, 물에 녹이면 산성. 예, 계속 나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디귿, 이산화황, SO2예요.
이거 탄소화물이냐? 아니죠. 탄소도 없는데 무슨 탄소화물이겠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3학년 전국연합에 나왔던 문제네요. 다음은 탄소화합물 X부터 Z에 대한 탐구 활동이다. 이때 X부터 G는 각각 메테인, 우리 화학식 한번 써볼까요? CH4, 그 다음에 에탄올, C2H5OH, 그 다음에 아세트산, CH3COOH 중 하나이다. 예, 탐구과정, 탄소화합물 X부터 G의 이용 사례를 조사하고 퍼즐, 기억부터 리을을 사용하여 구조식을 완성하여라 했는데 지금 기억번이요. CH3예요. 즉 탄소는 4개의 결합을 하는데 그 4개의 결합 중에 요 부분이 기억이고 요 나머지 한 부분에 H가 오면 메테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요게 오면 에탄올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부분에 COH가 오면 아세트산이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X 볼까요? X는 식초의 성분이래요. 그럼 이거 아세트산이네요. 아세트산은 CH3COOH.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을 합치면 아세트산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G는 기억과 디귿을 합쳤습니다. CH3CH2OH. 이 알코올이네요. OH가 들어있으니까 알코올. 그러니까 G가 알코올이죠. CH3CH2OH. 그럼 당연히 바로 Y는 메테인 CH4가 되겠고요. 메테인은 기억과 니은을 합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기억 한번 볼게요. X의 구조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억과 니은이 아니라 기억과 리을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 니은, 액화천연가스의 주성분 바로 메테인이요. 얘는 가에 대한 설명이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지는 물에 잘 녹는다. 지는 지금 알코올인데요. 알코올의 특징, 물과 기름에 둘 다 잘 녹는다. 그러니까 맞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탄소화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생소한 얘기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탄소화물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 바로 몰과 화학식량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